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증 환자의 집에 찾아갔던 방문치료 간호사가 환자의 가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는 정신질환자로 알려졌고 평소에도 흉기를 지니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간호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채 방문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을 찾아가는 방문 치료 간호사인 A씨는 어제 오후 한 중증 환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욕창을 치료하던 중 환자의 딸인 50대 여성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얼굴 쪽으로 날아드는 흉기를 막으려다 어깨와 손목,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집안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후다가 하는 와중에 칼을 들고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보자가 하는 도중에 저는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찔린 거. 119에 신고한 뒤 집안에 숨어있던 A씨는 맨발로 달려나와 구급차에 간신히 올라탔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여성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평소에도 흉기를 지니고 다니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간호사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왔습니다. 그 가족이 정신질환자는 것은 이미 데이터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알고 있었고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제주시의 방문 요양시설은 66곳, 방문 간호사도 1,400여 명이나 되지만 대부분 환자의 가정에 대한 정보는 모른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 돌봄이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도 공유를 해주시고. 경찰은 가해자의 흉기를 압수하고 특수 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최근 대출금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며 돈만 받아 가로채는 전화금융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엿새 동안 5차례에 걸쳐 8,500만 원을 사기범에게 건넨 피해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우산을 쓰고 검정색 가방을 맨 현금 수거책이 한 주택에 들어갑니다. 50대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챙겨 나온 수거책은 다른 골목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수거책 A씨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받아 챙긴 돈은 6,500만 원. 기존 대출금을 저리로 갈아타게 해준다며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4차례나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또 다른 현금 수거책인 C씨도 지난 2일 2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범들이 엿새 동안 한 피해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8,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겁니다. 뒤늦게 전화금융 사기를 눈치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금 수거책 A씨는 CCTV 등으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수거책인 C씨는 달아났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전화금융 사기는 2,200여 건. 이 가운데 지난 8월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 이후 발생한 피해 금액 5억 4천만 원 중 회수된 금액은 2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다른 지역의 현금 수거책이 제주에 와 돈을 직접 가로챈 뒤 달아나는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부분 돈의 거주자였는데 최근 양상은 수거책이 원정하여 곧바로 항공기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현금 수거책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수거책 C씨를 쫓는 한편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출력 제한 횟수가 오는 2034년에는 현재보다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제주에너지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4년 제주 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시간당 7,450기가와트로 작년보다 7배 가까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출력 제한 횟수는 326회로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양 의원은 남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등을 담은 제주형 뉴딜 2.0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과제의 수만 300개가 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전체 전력 생산의 19%를 차지하는 신재생 에너지.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이 동시에 가동되는 낮 시간대는 전기가 남아돌면서 강제로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가 지난해에만 77차례, 올해도 지금까지 55차례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남는 전기를 수소 에너지로 만들어 저장하고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육지로 역전송하거나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력 저장 장치로 활용하는 등의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제주형 뉴딜 2.0 사업의 핵심인 그린 뉴딜 전략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 저장, 활용 산업화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 전기차 연관 산업을 육성해서 국내외 탄소 중립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빅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뉴딜과 청년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휴먼 뉴딜에 이와 연관된 지역 균형 뉴딜까지. 제주도는 제주형 뉴딜 사업을 3+1 체계로 확대하고 오는 2025년까지 예산 6조 4천억 원을 들여 일자리 4만 5천여 개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중앙부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전문가들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며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분야별 과제는 10개 핵심 과제를 포함해 311개로 지난해 10월 시작 이후 추진율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제 수만 늘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025년도까지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주형 뉴딜 사업의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과제 목록을 세세히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 수립 1년 만에 과제를 대폭 늘린 제주형 뉴딜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의 한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우나 집단 감염도 3명 늘었습니다. 한편 미등록 외국인도 백신 접종센터에서 임시 번호를 발급받아 곧바로 접종이 가능해졌는데 제주시 한라체육관의 접종센터에는 한꺼번에 많은 외국인이 몰려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제주 합동 토론회가 내일 열립니다. 제주 지역 지상파 3사 공동 기획으로 KBS 제주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본 경선에 오른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 4명이 참석해 제주 공약을 발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제주 MBC는 토론회를 내일 오후 5시 30분부터 90분 동안 텔레비전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합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도민 200명은 제주도 의회 앞에서 지지 선언문을 발표하고 나라를 정상화시켜 선진국 시대를 열 검증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의 가치를 알아보고 제주를 세계 최고 수준의 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의지가 있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제주도 의회 제399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3일간의 회기로 열렸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시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2번이나 유찰되고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제주도정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는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이후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학교 급식과 돌봄을 포함한 모든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올해 6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국가인권위와 정부 공무직위원회에서 임금 격차를 없애고 복리 후생수당 차별을 없애라는 권고에도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지 않아 비정규직 차별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시 노영동 주민들로 구성된 미리내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대책위원회는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건축 허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자 측이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을 모아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장이 될 것이라며 주민 안전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 넘는 이들이 참여했지만 국회가 관련 4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